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입니다. 올해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인데 저는 이제야 읽고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비투스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게 하는 사고방식, 태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취향, 습관, 아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자기의 내면에 깊게 묻혀있는 어떤 스스로만의 것을 표현해주는 자신만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는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요. 출신 배경과 성장 환경 등은 스스로의 아비투스를 규정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출신 배경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은 해야 할 뿐 높은 층으로의 이동은 아비투스를 바꿈으로써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최상층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출신 배경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를 보았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라는 단어는 프랑스 사회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의 연구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부르디웨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과 인생관을 연구했고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인 아비투스를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가 우리의 아비투스에 달려있다고 하며 자신이 태어나면서 경험한 모든 것이 현재 자신의 태도를 빚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비투스는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며 사회적 서열을 저절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부르디웨 역시 자신의 계급을 바꾼 것처럼 우리는 아비투스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게 하면서 자신의 계급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뀔 수 있으며 출신 배경이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출신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비투스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의 아비투스를 정리하면 상류층은 자신감과 자신들이 다른 계급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짓는 것, 탁월함을 아비투스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성과 및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아비투스이며 하류층은 생존 기술과 관련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돈은 당연히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하지만 돈으로만 계급을 결정하거나 계급 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7가지 자본인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자본이 필요하며 7가지 자본은 자신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본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와 계급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본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성장형 마인드셋, 야심, 올바른 품성, 생산성 등을 포함하는 심리 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지에 대한 아비투스를 이야기합니다. 최상층, 상류층의 사람들은 중산층, 하류층보다 심리적으로 탁월함을 느끼고 야망을 더욱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층, 상류층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통과 관습이 소유를 보존하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인데 계급 상승을 위해서는 캐럴 드웩이 이야기한 성장형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성장 가능성을 믿고 아비투스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 역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시간, 관심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비투스는 스스로의 품격을 높인다고 합니다. 생애를 넘어 영속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최상층, 상류층 사람들의 아비투스는 꼭 자산이 아니더라도 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맞도록 돕기 위해서 생산적인 모습을 후대에 남겨주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마음은 삶의 행복도도 높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벼락부자가 되어 경제 자본이 많아졌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본이 있는데 바로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소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역시 벼락부자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지만 처음부터 상류층이었던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문화적으로 동떨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문화, 정치 등을 다루는 신문과 도서를 통해서 꾸준히 문화 자본을 축적해 가야 자신이 계급 이동을 하거나 계급 이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비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격식이 필요한 지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몸에 익혀둬야 한다는 문장을 책에서 보면 예의범절, 품격,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문화 자본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본은 지식 자본입니다. 현대 사회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고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책에서는 졸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졸업장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적어도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서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등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 자본을 통해서 축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는 것이 있어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상류층에서 보여주는 아비투스는 역량을 깊고 넓게 확장한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대문자 T자형 인재를 이야기합니다. T자형에서 세로 기둥은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로막대는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확장하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지식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가 계급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제 자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창립하거나 회사를 상속받거나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류층의 사람들이 슈퍼리치가 되는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소위 말하는 뼈 때리는 이야기는 돈만으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지만 돈이 있어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턱이라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돈, 관계, 의미가 이루어져야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는데 결국 돈이라는 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비투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특권의식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본이 넉넉하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제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구매 유혹을 이겨내고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걷고 돈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통장 잔고는 심리 자본을 강화하고 추가 교육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은 지식 자본을 늘리며 독서와 전시회, 여행에 소비된 돈은 문화 자본을 늘리고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면 돈은 들어도 사회 자본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걸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신체 자본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같은 스펙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이라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신체를 잘 가꾸는 것 역시 중요한 아비투스입니다. 부르디웨가 말한 것처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를 아비투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고 하는데요. 신체적인 매력을 갖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스스로를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성, 소속, 대표성, 비범함,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비투스를 만들어야 하며 인조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역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체를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서 매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는 언어 자본입니다. 출신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것 같습니다. 웅얼거리는 발음, 줄임말, 모호한 지칭, 비하 용어 남용, 잘못된 표현, 문법적 오류는 당연히 고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목소리를 정중하게 구체적이고 호의적으로 해결 지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몰 토크로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스몰 토크의 주제를 다양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언어 자본이 풍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지식 자본과 문화 자본의 영향도 받을 텐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품격도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자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안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주변 사람,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본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신 아비투스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아비투스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출신 아비투스를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막대하며 자기가 되고 싶은 계급의 사람들과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부단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리해 본다면 결국 최상층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중산층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7가지의 자본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7가지의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비투스를 계속해서 바꾸어야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성공의 의미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족하면서 산다면 굳이 계급 이동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자본뿐 아니라 나머지 6개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를 끊임없이 바꾸어야 합니다. 계급의 이동이 목표가 아니어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자본과 자신만의 아비투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